사람들은 제가 주차만 관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태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지하 주차장 관리실 앞에 도착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형광등 불빛이 복도를 따라 길게 늘어서 있고 환풍구에서 나오는 낮은 소음만이 이 공간을 채웁니다. 그는 작은 가방에서 주황색 조끼를 꺼내 입고 관리실 문을 열어 출근 기록을 남깁니다. 책상 위에는 전날 밤 야간 근무자가 남긴 인수인계 노트가 놓여 있습니다. 노인은 그 노트를 천천히 읽습니다. B구역 7번 자리에 장시간 주차 차량이 있다는 내용, B3구역 입구 CCTV 각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메모, 그리고 새벽 4시경 화물차 한 대가 진입했다가 되돌아 나갔다는 기록까지. 노인은 메모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주차봉 2개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B구역으로 내려가는 경사로는 완만하지만 길이가 깁니다. 벽면을 따라 노란색 유도선이 그어져 있고 중간중간 비상구 표시등이 켜져 있습니다. 노인은 그 경사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 내려갑니다. 발걸음 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메아리칩니다. 7번 자리에 도착하자 어젯밤부터 서 있던 검은색 세단이 보입니다. 번호판 아래쪽에 흙이 묻어 있고 후면 유리에는 빗물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노인은 차량 주변을 한 바퀴 돕니다. 타이어 상태를 확인하고 주차선과의 간격을 봅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차량 번호와 주차 시각을 메모합니다. 8시가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람들은 각자의 차를 향해 걸어갑니다. 노인은 B3 입구 쪽으로 이동해 주차봉을 세워두고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차가 진입합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중년 남성이 차 키를 내밉니다. 여기 세워주세요. 말은 짧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키를 받습니다. 남성은 창문을 올리고 조수석 문을 열어 가방을 챙깁니다. 노인이 차에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는 동안 남성은 이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가 들어옵니다. 흰색 SUV입니다. 젊은 여성이 운전석에서 내려 가방을 메고 키를 노인의 손에 쥐어줍니다. 시선은 핸드폰 화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그 키를 받아들고 차량 번호를 확인합니다. 여성은 이어폰을 낀 채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차가 연이어 진입합니다. 노인은 각각의 차를 받아 정해진 구역으로 이동시킵니다. B3의 17번부터 23번 사이, B2의 8번과 12번, 그리고 B1의 외곽 자리까지. 차를 주차할 때마다 그는 사이드미러 각도를 확인하고 주차 브레이크가 제대로 걸렸는지 점검합니다. 그리고 열쇠에 붙은 번호표를 확인한 뒤 관리실로 돌아가 키 보관함에 차례로 걸어둡니다. 9시 30분 출근 시간대가 지나갑니다. 주차장은 잠시 조용해집니다. 노인은 관리실 의자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창밖으로는 비일 구역의 천장이 보입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습니다. 그는 메모장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비일 7열 3번 형광등 교체 필요. 10시가 되자 외부 방문 차량 한 대가 진입합니다. 은색 세단입니다. 경비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10층 회의 참석 차량이라는 안내입니다. 노인은 비일의 방문자 전용 구역으로 차를 안내합니다. 운전자는 양복을 입은 남성입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며 노인을 스쳐 지나갑니다. 인사는 없습니다. 노인은 그 차의 번호를 메모하고 주차 시각을 기록합니다. 오전 내내 노인은 주차장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B3의 소화기 위치를 확인하고 B2의 비상구 문이 제대로 닫히는지 점검합니다. 12번 구역 근처에서는
바닥에 오일이 약간 번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관리실로 돌아가 청소 도구를 가져와 그 자리를 닦아냅니다. 오일 자국이 사라지자 그는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봅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몇몇 사람들이 차를 빼러 내려옵니다. 한 남성이 관리실 창구로 다가와 키를 요청합니다. 23번 차요. 노인은 키 보관함에서 해당 번호를 찾아 건넵니다. 남성은 키를 받아들고 돌아섭니다. 노인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봅니다. 남성은 차에 시동을 걸고 경사로를 올라갑니다. 배기음이 터널처럼 울립니다. 오후 2시 노인은 비삼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구역입니다. 벽면에 습기가 약간 차 있고 천장의 배관에서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는 이 구역의 차량 배치를 다시 확인합니다. 3번부터 9번까지는 모두 장기 주차 차량들입니다. 번호판에 먼지가 쌓여 있고 타이어에는 공기압이 낮아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노인은 각 차량의 상태를 메모합니다. 오후 4시 퇴근 시간이 시작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관리실 앞에는 줄이 생깁니다. 키를 찾는 사람, 주차 위치를 묻는 사람, 차량을 빼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노인은 한 사람 한 사람 응대합니다. 17번 차 키 주세요. B8번이요. 제 차 좀 빼주세요. 급해요. 노인은 키를 건네고 위치를 안내하고 요청받은 차를 직접 빼줍니다. 그 사이 다른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어떤 이는 핸드폰을 보고 어떤 이는 시계를 확인합니다. 노인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차를 빼서 입구까지 가져오고 시동을 끈 뒤 키를 건넵니다. 차주는 키를 받아들고 바로 운전석에 앉습니다. 6시가 넘자 주차장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노인은 관리실로 돌아가 오늘 하루의 기록을 정리합니다. 출입 차량 수, 방문 차량 번호, 점검 사항, 특이 사항까지 모든 내용이 노트에 빼곡하게 채워집니다. 그는 펜을 놓고 조끼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어둡니다. 그리고 창밖을 봅니다. 비일의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어제와 같은 시간에 도착합니다. 관리실 문을 열자 야간 근무자가 인사를 건넵니다. 어제 비위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CCTV 확인 요청 들어올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인수인계 노트를 받습니다. 사고 시각은 새벽 2시 40분, 위치는 B14번과 15번 사이입니다. 노인은 그 내용을 읽고 CCTV 화면을 확인합니다. 모니터에는 여러 구역이 분할되어 나타나고 B 구역을 선택하자 해당 시간대 영상이 재생됩니다. 검은색 세단이 후진하다가 옆 차량의 범퍼를 스칩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고 다시 차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대로 출차합니다. 노인은 영상을 멈추고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확대합니다. 번호를 메모하고 영상 파일을 저장합니다. 아침 8시 출근 차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차는 검은색 대형 세단입니다. 독일제 고급 차량입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성은 양복 차림입니다. 그는 키를 노인에게 건네면서 한마디 합니다. 비일 입구 쪽으로. 말투는 명령에 가깝습니다. 노인은 키를 받아들고 차로 향합니다. 남성은 이미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습니다. 노인이 차에 시동을 거는 동안 남성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노인은 차를 비일 입구 쪽 지정 구역으로 이동시킵니다. 주차선에 맞춰 정확하게 세우고 사이드 미러를 접어둡니다. 그리고 키를 가지고 관리실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차는 흰색 스포츠카입니다. 이탈리아 브랜드입니다. 젊은 남성이 운전석에서 내리며
선글라스를 벗습니다. 그는 키를 노인에게 던지듯 건넵니다. 노인은 그 키를 받아내고 차를 확인합니다. 남성은 뒤돌아서며 손을 흔듭니다. 조심히. 그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차를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노인은 차에 앉아 시트 위치를 확인합니다. 등받이가 많이 눕혀져 있습니다. 그는 시트를 앞으로 당기고 백미러 각도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출발합니다. 엔진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울립니다. B의 끝자락 VIP 구역에 차를 세우고 시트를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습니다. 세 번째 차는 은색 SUV입니다. 중년 여성이 조수석 문을 열고 짐을 꺼냅니다. 쇼핑백 3개와 서류 가방 하나입니다. 그녀는 노인에게 키를 건네며 말합니다. 트렁크에 물건 있으니까 조심해서 세워주세요.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키를 받습니다. 여성은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노인은 트렁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과일 상자 2개와 생수 1박스가 있습니다. 그는 트렁크를 닫고 차를 비일 일반 구역으로 이동시킵니다. 오전 10시쯤 한 젊은 남성이 관리실로 다가옵니다. 회사 출입증을 목에 걸고 있습니다. 그는 창구에 기대어 서서 말합니다. 아저씨, 제 차 좀 빼주세요. 12번이요. 노인은 키 보관함에서 12번 키를 찾습니다. 남성은 핸드폰을 보며 기다립니다. 노인이 키를 건네자 남성은 그것을 받아들고 묻습니다. 어디 세워놨어요? B12번 구역입니다. 거기가 어딘데요? 그냥 빼다 주세요. 노인은 다시 키를 받아들고 B로 향합니다. 남성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하지만 걸음은 느립니다. 노인이 차에 도착했을 때 남성은 아직 경사로 중간쯤에 있습니다. 노인은 차에 시동을 걸고 입구까지 가져옵니다. 남성이 도착하자 노인은 차에서 내려 키를 건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은 대답 없이 차에 오릅니다. 배기음이 터지며 차가 출발합니다. 노인은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습니다. 오후 1시 점심시간입니다. 노인은 관리실에서 도시락을 꺼냅니다. 밥과 반찬이 담긴 작은 통입니다. 그는 물을 데워 차 한 잔을 우립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여전히 주차장 곳곳이 비치고 있습니다. 비일에서 한 여성이 차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노인은 도시락을 덮고 밖으로 나갑니다. 어느 차 찾으세요? 아, 흰색 승용차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번호판 뒷자리 기억나세요? 1234요. 노인은 관리실로 돌아가 주차 기록을 확인합니다. 해당 차량은 비일 27번에 있습니다. 그는 여성과 함께 그곳으로 향합니다. 차를 찾은 여성은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노인은 다시 관리실로 돌아가 도시락을 엽니다. 밥이 식었습니다. 오후 3시 경비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7층 대표실 방문 차량이 들어온다는 안내입니다. 잠시 후 검은색 세단이 진입합니다. 기사가 운전하고 있고 뒷좌석에는 정장을 입은 남성이 앉아 있습니다. 노인은 비일 VIP 구역 입구로 차를 안내합니다. 기사가 차를 세우고 뒷좌석 남성이 내립니다. 몇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기사가 노인에게 말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사는 차 키를 건네지 않고 그대로 차 안에 남습니다. 노인은 그 차를 메모하고 관리실로 돌아갑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다가옵니다. 관리실 앞에 다시 사람들이 모입니다. 키를 찾는 손길이 바쁩니다. 한 여성이 급하게 다가와 말합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애 데리러 가야 해요. 노인은 키를 찾아 건넵니다. 여성은 키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뛰어갑니다. 다음 사람이 앞으로 나섭니다. 17번이요.
노인은 17번 키를 건넵니다. 그 다음 사람은 차를 빼달라고 요청합니다. 노인은 키를 받아들고 B3로 향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남성과 마주칩니다. 그 남성은 노인을 보고 비켜서지 않습니다. 노인이 먼저 옆으로 비켜서자 남성이 지나갑니다. 차를 빼서 입구로 가져오는 동안 또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인은 키를 건네고 다음 차를 빼러 갑니다. 이 과정이 3번 반복됩니다. 6시가 되자 주차장은 절반쯤 비어 있습니다. 노인은 관리실로 돌아가 의자에 앉습니다. 등이 뻐근합니다. 저녁 7시 야간 근무자가 도착합니다. 노인은 인수인계 노트를 작성합니다. 오늘의 출입 차량, 방문 차량, 접촉사고 영상 저장 내용, 비일 형광등 교체 요청 사항까지. 야간 근무자는 노트를 받아 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은 조끼를 벗어 사물함에 넣고 가방을 챙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갑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자 저녁 공기가 시원합니다. 노인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는 줄 끝에 섭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타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마지막에 오릅니다. 사흘째 되는 날 노인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합니다. 6시 10분입니다. 관리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는 불을 켜고 컴퓨터를 부팅합니다. 모니터에 주차장 화면들이 하나씩 뜹니다. B1부터 B3까지 각 구역의 모습이 네모칸 안에 담깁니다. 노인은 화면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B3 끝자락에 낯선 차 한 대가 보입니다. 어젯밤 기록에는 없는 차량입니다. 노인은 해당 구역 카메라를 확대합니다. 회색 승용차입니다. 번호판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는 영상을 되돌려 진입 시각을 확인합니다. 새벽 5시 20분 경비실 기록 없이 진입한 차량입니다. 노인은 메모장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회색 승용차 B3 32번 새벽 5시 20분 무단 진입. 그리고 경비실에 전화를 겁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경비는 잠시 확인하고 답합니다. 아, 그 차 임원 차량이에요. 출입 기록 누락된 것 같네요. 노인은 전화를 끊고 다시 메모를 봅니다. 임원 차량이라는 표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B3로 내려갑니다. 실제로 차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B3 32번 구역에 도착하자 회색 승용차가 비스듬하게 서 있습니다. 주차선을 약간 벗어나 있고 옆 차량과의 간격도 좁습니다. 노인은 차 주변을 돌며 상태를 확인합니다. 범퍼에 긁힌 자국이 있습니다. 최근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습니다. 범퍼, 타이어, 번호판, 그리고 주차 각도까지. 관리실로 돌아와 그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깁니다. 폴더를 만들어 저장하고 날짜와 시각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제 발생한 비접촉사고 영상을 다시 엽니다. 사고 차량의 색상과 모양을 확인합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노인은 영상을 닫고 새로운 파일을 만듭니다. B3 32번 차량 모니터링이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8시 출근 차량들이 들어옵니다. 노인은 평소처럼 입구에 서서 차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각 차량의 번호판을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키를 받을 때 시선이 조금 더 오래 머뭅니다. 9시쯤 한 젊은 직원이 관리실로 다가옵니다. 회사 출입증에는 기획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급한 듯 말합니다. 아저씨, 7번 차 어디 있어요? 빨리 좀 알려주세요. 노인은 주차 기록을 확인합니다. B7번 구역입니다. 거기가 어딘데요? 그냥 빼다 줘요. 급하다니까요.
노인은 키를 받아들고 B로 향합니다. 직원은 그 뒤를 따라오지 않고 입구에서 핸드폰을 봅니다. 노인은 차를 찾아 시동을 걸고 입구로 가져옵니다. 직원은 키를 받아들고 차에 오릅니다. 그리고 급히 출발합니다. 노인은 그 차가 경사로를 올라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후진 카메라 화면이 켜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10시 외부 방문 차량이 들어옵니다. 검은색 세단입니다. 기사가 운전하고 있고 뒷좌석에는 2명이 앉아 있습니다. 노인은 비일 방문자 구역으로 안내합니다. 기사가 차를 세우고 뒷좌석 사람들이 내립니다. 노인은 차 번호를 메모하고 방문 목적을 묻습니다. 14층 회의입니다. 노인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주차 시각을 적습니다. 그리고 차량 상태를 확인합니다. 깨끗하게 세차된 차입니다. 타이어도 새 것이고 번호판도 먼지 하나 없습니다. 점심시간 노인은 비삼로 내려갑니다. 32번 차량이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차 주변을 돕니다. 운전석 창문을 들여다봅니다. 블랙박스가 켜져 있습니다. 조수석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노인은 차에서 떨어져 섭니다. 그리고 주차 구역 전체를 둘러봅니다. 이 구역은 CCTV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천장 배관이 낮게 설치되어 있고 기둥도 많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걸으며 각 기둥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비상구 위치도 봅니다. 비삼에는 비상구가 2곳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 끝, 또 하나는 남쪽 중간입니다. 32번 차량은 남쪽 비상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오후 2시 경비실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6층 법무팀에서 주차장 CCTV 영상 요청이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발생한 비접촉사고 관련입니다. 노인은 저장해둔 영상 파일을 USB에 복사합니다. 그리고 법무팀으로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에서 6층 버튼을 누릅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가 나타납니다. 법무팀은 복도 끝에 있습니다. 노인은 그곳으로 걸어갑니다. 중간에 몇 명과 마주칩니다. 모두 바쁘게 지나갑니다. 아무도 노인을 보지 않습니다. 법무팀 입구에 도착해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서 들어오세요 소리가 들립니다. 노인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책상 뒤에 한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주차장 CCTV 영상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노인은 USB를 건넵니다. 여성은 그것을 받아 컴퓨터에 꽂습니다. 영상을 재생하고 사고 순간을 확인합니다. 이 차 주인 연락처 아세요? 경비실에 기록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나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다시 B1층 버튼을 누릅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갑니다. 문이 열리자 주차장입니다. 노인은 관리실로 돌아갑니다. 오후 4시 한 남성이 관리실로 옵니다. 양복을 입고 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비삼 32번 차 제 겁니다. 혹시 누가 건드린 적 있나요? 노인은 고개를 젓습니다. 없습니다. 확실해요? 범퍼에 긁힌 자국이 있는데 주차하실 때부터 있었습니다. 남성은 노인을 잠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섭니다. 노인은 그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남성은 비삼로 내려갑니다. 잠시 후 회색 승용차가 경사로를 올라옵니다. 배기음이 크게 울립니다. 저녁 6시 노인은 오늘의 기록을 정리합니다. 비삼 32번 차량 관련 내용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법무팀 영상 전달 내용도 적습니다. 야간 근무자가 도착하자 인수인계를 합니다. 오늘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비삼 32번 차량 주인이 다녀갔고요. 알겠습니다.
노인은 조끼를 벗고 가방을 챙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갑니다.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이 보입니다. 노인은 그곳에 들어가 우유 한 팩을 삽니다. 계산을 하고 나와 정류장에 섭니다. 버스가 오고 노인은 맨 뒷자리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빌딩의 불빛들이 지나갑니다. 나흘째 아침 노인이 출근하자 관리실 앞에 사람 둘이 서 있습니다. 한 명은 중년 남성, 또 한 명은 젊은 여성입니다. 둘 다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노인이 다가가자 남성이 먼저 말합니다. 주차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비일 12번하고 13번이 너무 붙어 있어서 제 차 문을 못 열겠어요. 노인은 관리실 문을 열고 주차 기록을 확인합니다. 12번은 남성의 차, 13번은 여성의 차입니다. 두 분 다 어제 주차하셨네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비일 12번 구역으로 향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입니다. 문이 열리고 해당 구역에 도착합니다. 실제로 두 차가 매우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주차선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양쪽 차 모두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봐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떡해요. 남성이 말합니다. 여성도 거듭니다. 저도 어제 주차할 때 공간이 좁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른 데는 자리가 없었고요. 노인은 두 차 사이의 간격을 확인합니다. 약 30cm입니다. 일반적인 주차 간격보다 좁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11번과 14번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제가 한 대를 옆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키 주시겠어요? 여성이 키를 건넵니다. 노인은 13번 차에 시동을 걸고 14번 자리로 이동시킵니다. 이제 12번 차 옆이 비었습니다. 남성은 만족한 표정으로 차 문을 엽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죠. 노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13번 자리로 가서 차를 확인합니다. 노인은 두 사람이 각자의 차로 향하는 것을 보고 관리실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1시간 뒤 경비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비일 주차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그 남성이 경비실에 전화를 걸어 주차 관리가 엉망이라고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경비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제가 차를 옮겨드렸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연락 오면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노인은 메모장을 펼칩니다. 비일 12-13번 주차 간격 문제, 13번 차량 14번으로 이동, 오전 8시 50분 해결이라고 적습니다. 오전 10시 외부 손님 차량이 들어옵니다. 대형 SUV입니다. 운전자는 중년 남성이고 조수석에는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차가 멈추자 남성이 창문을 내립니다. 방문자 주차는 어디예요? 노인은 비일 방문자 구역을 안내합니다. 하지만 남성은 차를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긴 너무 멀어요. 가까운 데 없어요? 방문자 구역이 가장 입구와 가깝습니다. 아니, 엘리베이터 바로 앞자리 있잖아요. 거기 세우면 안 돼요? 노인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곳은 장애인 전용 구역입니다. 잠깐만 세울 건데 뭐 어때요?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남성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조수석 여성이 그를 말립니다. 그냥 방문자 구역 가요. SUV는 천천히 비일 방문자 구역으로 향합니다. 노인은 그 차를 따라갑니다. 차가 주차되자 두 사람이 내립니다. 남성은 여전히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여성은 노인에게 묻습니다. 몇 층 가시는데요? 12층입니다. 엘리베이터 저쪽입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노인은 차량 번호를 메모합니다. 그리고 경비실에 방문 차량 정보를 전달합니다.
점심시간 직전 관리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시설팀입니다. 비일 형광등 교체 작업 지금 들어갑니다. 네, 7열 3번 맞죠? 맞습니다.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노인은 비일 7열로 향합니다. 사다리를 들고 온 작업자 2명이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노인은 그 구역 차량들을 확인합니다. 작업에 방해되는 차는 없습니다. 작업자들이 사다리를 세우고 형광등을 교체합니다. 노인은 그 아래에서 지켜봅니다.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업자들이 사다리를 접어가지고 나갑니다. 노인은 새로 달린 형광등을 올려다봅니다.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주변 바닥을 확인합니다. 작업 중 떨어진 부품이나 쓰레기가 없는지 봅니다. 깨끗합니다. 오후 2시 아침에 항의했던 그 남성이 다시 나타납니다. 관리실 창구를 두드립니다. 아까 제 차 옆에 또 차가 붙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비일으로 내려갑니다. 12번 자리 옆 11번에 차가 새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간격은 정상입니다. 양쪽 모두 주차선 안에 들어와 있고 문을 여는데 문제없는 거리입니다. 지금은 문제 없습니다. 아니, 이것도 좁잖아요. 노인은 실제로 차 문을 열어봅니다. 충분히 열립니다. 사람이 타고 내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규정에 맞는 간격입니다. 규정이 뭐가 중요해요? 불편하면 불편한 거지. 노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습니다. 남성은 한참을 차를 바라보다 돌아섭니다. 노인은 그를 따라 엘리베이터까지 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노인은 혼자 남습니다. 오후 4시 경비실에서 또 전화가 옵니다. 관리팀장이 주차장으로 내려온다는 연락입니다. 민원 때문입니다. 잠시 후 관리팀장이 관리실로 들어옵니다. 오늘 주차 관련해서 민원이 2건 들어왔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노인은 아침에 있었던 일을 설명합니다. 12번과 13번 차량 간격 문제, 차를 옮겨준 것, 그리고 오후에 같은 사람이 다시 와서 항의한 것까지. 현재 주차 상태는 규정에 맞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관리팀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제가 가서 한번 볼게요. 두 사람은 비일 12번 구역으로 향합니다. 팀장은 차량 간격을 자로 재봅니다. 50cm입니다. 충분한 거리입니다. 문제 없네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계속 항의하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은 사진을 몇 장 찍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말합니다. 나중에 또 민원 들어오면 이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노인은 고개를 숙입니다. 팀장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노인은 12번 차를 다시 한번 봅니다. 검은색 세단입니다. 번호판을 메모하고 관리실로 돌아갑니다. 저녁 5시 그 남성이 차를 빼러 내려옵니다. 관리실에 들르지 않고 바로 차로 향합니다. 노인은 모니터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남성은 차에 오르고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출차합니다. 노인은 그 차가 완전히 나갈 때까지 화면을 봅니다. 6시 야간 근무자가 도착합니다. 노인은 오늘의 일들을 정리해 전달합니다. 오늘 비일에서 주차 민원이 있었어요. 관리팀장까지 내려왔고요. 문제는 해결됐는데 혹시 같은 차량 번호로 또 민원 들어오면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번호판이 뭔데요? 노인은 메모를 보여줍니다. 야간 근무자는 그것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인수인계가 끝나고 노인은 조끼를 벗습니다.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옵니다. 오늘은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걷습니다. 하늘에 별이 보입니다. 5째 날 아침 노인이 출근하자
경비실에서 급한 연락이 옵니다. 오전 회의가 있으니 관리팀 회의실로 올라오라는 내용입니다. 노인은 조끼를 입고 3층으로 향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몇 명과 마주칩니다. 모두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3층에 내려 복도를 걸어갑니다. 회의실 문 앞에 주차관리 개선 회의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노인은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서 잠깐만요 소리가 들립니다. 노인은 문 앞에 섭니다. 5분쯤 지나자 문이 열립니다. 관리팀 직원 한 명이 고개를 내밉니다. 밖에서 대기해 주세요. 회의 중에 필요하면 부를게요. 네. 문이 닫힙니다. 노인은 복도에 놓인 의자에 앉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목소리가 커지기도 합니다. 노인은 가만히 앉아 기다립니다. 30분이 지납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노인을 힐끗 봅니다. 어떤 이는 인사를 하고 어떤 이는 그냥 지나갑니다. 노인은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앞을 바라봅니다.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1시간이 지납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여전히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끝 화장실로 갑니다. 볼일을 보고 돌아와 다시 의자에 앉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10시 40분입니다. 11시가 되자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관리팀장이 나옵니다. 들어오세요. 노인은 일어나 회의실로 들어갑니다. 테이블에 5명이 앉아 있습니다. 관리팀장, 시설팀 직원 2명, 경비팀장, 그리고 본 적 없는 사람 1명입니다. 노인은 문 가까이 섭니다. 앉으세요. 노인은 빈 의자에 앉습니다. 관리팀장이 서류를 펼칩니다. 최근 주차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3건이 접수됐어요. 오늘은 그 문제를 논의하려고 모였습니다. 시설팀 직원 1명이 말합니다. 주차 공간 자체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배치입니다. 배치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거죠? 차량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배치하니까 간격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관리팀장이 노인을 봅니다. 현재 주차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들어온 순서대로 빈자리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차량 크기는 고려 안 하나요? 대형 차량은 외곽 쪽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노인은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합니다. 주차 공간은 규정에 맞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분들이 더 넓은 공간을 원하십니다. 경비팀장이 끼어듭니다. 그건 개인 요구사항이잖아요. 규정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처음으로 말합니다. 저는 본사 CS팀에서 나왔습니다. 민원이 반복되면 관리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시설팀 직원이 제안합니다. 주차 구역을 재배치하는 건 어떨까요? 대형 차량 전용 구역을 따로 만들고 그러려면 라인을 다시 그어야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민원 처리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노인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관리팀장이 다시 말합니다. 일단 단기 방안으로 주차 시 차량 크기를 더 세밀하게 확인하고 배치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려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출근 시간대에는 차가 몰리는데 그럼 인력을 1명 더 배치하거나 예산이 문제입니다. 또 침묵이 흐릅니다. CS팀 직원이 노인을 봅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노인은 천천히 대답합니다. 이용자분들께 주차 규정을 더 명확히 안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간격 기준, 주차 방법 등을 입구에 게시하면
그건 이미 있습니다. 크게 보이게 만들거나 위치를 바꾸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비팀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네요. 관리팀장이 메모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방법부터 시행해보고 효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관리팀장이 회의를 정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맡은 부분 실행하시고 2주 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노인도 일어나 문을 향합니다. 복도로 나오자 시계를 봅니다. 11시 40분입니다. 거의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노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B일으로 내려갑니다. 관리실로 돌아오자 주차 요청 메모가 쌓여 있습니다. 회의 중에 들어온 차량들입니다. 노인은 재빨리 메모를 확인하고 차들을 찾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B2에 2대, B3에 1대, B1에 3대. 차를 옮기는 동안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1시쯤 모든 차 배치가 끝납니다. 노인은 관리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오전 회의 내용을 메모장에 적습니다. 주차관리 개선 회의 참석, 규정 안내판 교체 제안, 2주 후 재회의. 오후 2시 시설팀에서 연락이 옵니다. 주차 안내판 교체 작업이 내일 진행된다는 내용입니다. 노인은 현재 안내판 위치를 확인하러 B일 입구로 갑니다. 기둥 옆에 작은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글씨가 작고 위치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찍고 관리실로 돌아갑니다. 오후 내내 평소처럼 차들을 관리합니다. 키를 받고 차를 주차하고 요청받은 차를 빼줍니다. 하지만 오전 회의가 자꾸 떠오릅니다. 2시간을 밖에서 기다렸던 그 시간, 회의실 안에서 들렸던 목소리들, 그리고 마지막에 답했던 자신의 말. 저녁 6시 야간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합니다. 내일 안내판 교체 작업 들어옵니다. 오전 중에 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노인은 조끼를 벗고 가방을 챙깁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관리팀 직원 한 명이 옆에 섭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회의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제안하신 안내판 교체 내일 바로 진행됩니다. 네,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2사람이 탑니다. 직원은 1층, 노인도 1층 버튼을 누릅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문이 열리고 2사람이 내립니다. 직원은 주차장 쪽으로, 노인은 출구 쪽으로 향합니다. 6째 날 노인이 출근하자 입구에 새 안내판이 걸려 있습니다. 크기가 이전보다 2배는 큽니다. 주차 간격 기준 50cm 이상, 주차선 준수, 대형 차량 외곽 배치 같은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노인은 안내판 앞에 서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관리실로 들어가자 책상 위에 메모가 놓여 있습니다. 안내판 교체 완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 시설팀. 노인은 그 메모를 파일에 끼워 넣고 컴퓨터를 켭니다. 모니터에 주차장 화면들이 뜹니다. 오늘도 B3 32번에 회색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8시 출근 차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차를 받아 주차하고 돌아오는데 한 남성이 새 안내판 앞에 서 있습니다.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노인이 지나가자 남성이 묻습니다. 이거 새로 바뀐 거예요? 네, 어제 교체됐습니다. 간격이 50cm 이상이어야 한다고? 네, 규정입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향해 걸어갑니다. 노인은 관리실로 돌아갑니다. 오전 9시쯤 민원을 제기했던 그 남성이 다시 나타납니다. 어제 퇴근하고 오늘 또 출근한 것 같습니다. 그는
BL 12번 구역으로 향하고 노인은 모니터로 그 모습을 봅니다. 남성은 자신의 차 주변을 살피고 옆 차와의 간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관리실로 옵니다. 간격이 규정에 맞나요? 노인은 기록을 확인합니다. 네, 50cm 이상 확보돼 있습니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남성은 잠시 망설이다 돌아섭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 다시 돌아옵니다. 혹시 제가 요청하면 더 넓은 자리로 옮겨줄 수 있나요? VIP 구역이 아니면 모두 동일한 기준입니다. VIP 구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리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남성은 아무 말 없이 떠납니다. 노인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기록합니다. 12번 차량 운전자 VIP 구역 문의. 오전 10시 경비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법무팀에서 주차장 관련 문서를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노인은 주차관리 규정 파일을 챙겨 6층으로 올라갑니다. 법무팀 사무실은 조용합니다. 책상마다 서류가 쌓여 있고 사람들은 각자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노인은 담당자 책상 앞에 섭니다. 주차관리 규정 가져왔습니다. 담당자는 파일을 받아 펼칩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내용을 확인합니다. 민원 제기한 사람이 또 연락했어요. 이번엔 주차 간격이 법적 기준에 안 맞는다고 주장하네요. 현재 기준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증거 자료 있나요? 노인은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냅니다. 관리팀장이 찍었던 사진들, 그리고 자신이 추가로 찍은 사진들입니다. 담당자는 사진들을 하나씩 봅니다. 간격이 52cm네요. 충분합니다. 이 사진들 복사해도 될까요? 네. 담당자는 사진을 스캔하고 원본을 돌려줍니다. 혹시 그 사람이 또 민원 제기하면 이 자료로 답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나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비일으로 내려갑니다. 복도를 걷는데 한 여성과 마주칩니다. 회사 직원 같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보고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시죠? 어제 제 차 옮겨주셔서 감사했어요. 노인은 누군지 기억합니다. BL 13번에서 14번으로 차를 옮겨준 여성입니다. 별 말씀을요. 덕분에 편하게 주차하고 있어요. 여성은 미소 짓고 지나갑니다. 노인은 관리실로 돌아갑니다. 점심시간, 노인은 관리실에서 도시락을 먹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며 주차장 상황을 확인합니다. B3 32번 차량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노인은 포크를 내려놓고 그 차를 확대합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없습니다. 차 안도 비어 있습니다. 오후 1시 외부 손님이 찾아옵니다. 한 남성이 관리실로 와서 묻습니다. 혹시 차 세차 서비스 있나요? 죄송하지만 그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처에 세차장 아세요? 빌딩 밖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500m 정도 가시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은 떠나고 노인은 메모합니다. 세차장 위치 문의. 작은 일이지만 기록해둡니다. 오후 3시 관리팀장이 주차장으로 내려옵니다. 새 안내판 확인차 온 것 같습니다. 노인은 입구까지 함께 갑니다. 안내판 잘 붙었네요. 효과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용자분들이 확인하고 계십니다. 혹시 민원 또 들어왔어요? 오늘은 아직 없습니다. 좋네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팀장은 안내판 사진을 몇 장 찍고 올라갑니다. 노인은 관리실로 돌아갑니다. 오후 내내 차들을 관리하고 저녁 6시가 됩니다. 야간 근무자가 도착하고 인수인계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조용했어요. 민원도 없었고요. 다행이네요.
안내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좋겠네요. 노인은 조끼를 벗고 가방을 챙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가는데 아까 차를 옮겨줬던 여성과 또 마주칩니다. 퇴근하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노인은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물을 삽니다. 계산하고 나와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 아침 노인이 출근하자 관리실 분위기가 평소와 다릅니다. 컴퓨터 화면에 새 공지가 떠 있습니다. 긴급 공지 빌딩 소유 구조 변경 관련 임시회의 오전 10시 전 직원 참석. 노인은 그 공지를 읽고 메모합니다. 8시 출근 차량들을 받으며 사람들의 대화가 들립니다. 빌딩 주인이 바뀐대요. 진짜요? 갑자기 어제 공문이 돌았대요. 노인은 차 키를 받으며 그 대화를 듣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돌아올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계약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대요. 우리 회사도 영향받나요? 아직 모르겠대요. 9시가 되자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 사무실로 올라갑니다. 주차장은 잠시 조용해집니다. 노인은 관리실에 앉아 모니터를 봅니다. 비삼 32번 차량이 오늘은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시 전 직원 회의가 시작됩니다. 노인은 주차장 관리를 계속해야 하므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비실에서 회의 내용이 전달됩니다. 빌딩 소유권이 새 투자사로 넘어갔대요. 계약 조건 재협상이 필요하고 일부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될 수 있대요. 노인은 전화를 받으며 메모합니다. 빌딩 소유권 변경, 계약 재협상 진행 중. 점심시간 식당은 소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불안한 표정들이 보입니다. 노인은 관리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습니다. 창밖으로 주차장이 보입니다. 차들은 여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오후 1시 관리팀에서 긴급 회의가 있다는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노인은 호출되지 않습니다. 팀장과 몇몇 직원들만 참석합니다. 노인은 평소처럼 주차장을 관리합니다. 2시쯤 한 남성이 급하게 차를 빼러 내려옵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17번 차 빨리 빼주세요. 노인은 키를 찾아 차를 빼줍니다. 남성은 키를 받자마자 차에 오르고 급히 출발합니다. 배기음이 크게 울립니다. 노인은 그 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3시 또 다른 사람이 차를 빼러 옵니다. 여성입니다. 그녀도 급해 보입니다. 23번이요. 빨리 부탁드려요. 노인은 차를 빼주고 여성은 떠납니다. 이런 일이 오후 내내 반복됩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시 관리팀장이 주차장으로 내려옵니다. 표정이 무겁습니다. 혹시 새 공지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요.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팀장은 말을 멈춥니다. 노인은 기다립니다. 팀장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 관리팀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새 소유주 측에서 자체 관리팀을 들여올 수도 있대요. 그렇군요. 혹시 걱정되시죠? 일단 지켜봐야겠죠.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납니다. 노인은 혼자 남습니다. 관리실로 돌아가 의자에 앉습니다. 모니터를 봅니다. 주차 구역들이 하나씩 비어가고 있습니다. 5시 경비실에서 또 연락이 옵니다. 내일부터 외부 인원 출입이 제한될 수 있대요. 새 소유주 측 보안팀이 들어온대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노인은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흐립니다. 비가 올 것 같습니다. 6시
야간 근무자가 도착합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오늘 분위기 어때요? 복잡합니다.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요. 우리도 영향 받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인수인계를 마치고 노인은 조끼를 벗습니다.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가는데 몇 명이 함께 탑니다. 모두 침묵합니다. 로비에 내려 밖으로 나오자 비가 조금 내립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우산 없이 걷습니다. 옷이 조금 젖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해 지붕 아래 섭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빌딩을 돌아봅니다. 불빛들이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버스가 오고 노인은 탑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흐릅니다. 노인은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냅니다. 오늘의 기록을 봅니다. 빌딩 소유권 변경, 조기 퇴근 증가, 관리팀 불안. 메모장을 덮고 창밖을 다시 봅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엽니다. 작은 원룸입니다.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주전자에 물을 끓입니다. 차를 우려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비가 계속 내립니다. 노인은 차를 다 마시고 컵을 씻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래 잠들지 못합니다. 8째 날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노인이 빌딩에 도착하자 로비 분위기가 달라져 있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너 명 서 있고 경비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그들을 스쳐 지나 주차장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관리실에 도착해 출근 기록을 남기고 컴퓨터를 켭니다. 새 공지가 또 떠 있습니다. 신규 보안 규정 시행, 모든 출입 인원 재등록 필요. 노인은 그 공지를 읽고 프린트합니다. 8시 출근 차량들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검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 배치된 보안 요원들이 차량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노인은 입구 쪽으로 갑니다. 보안 요원 한 명이 노인을 봅니다. 관계자세요? 주차 관리 담당입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노인은 직원증을 보여줍니다. 요원은 그것을 확인하고 태블릿에 기록합니다. 등록됐습니다. 계속 업무 보시면 됩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관리실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차가 검문을 통과해 들어옵니다. 운전자는 평소 출근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표정이 불편해 보입니다. 갑자기 검문이 왜 이래요? 새 보안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건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운전자는 불평하며 차를 내어줍니다. 노인은 차를 받아 B로 향합니다. 주차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두 번째 차가 이미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집니다. 9시 관리팀장이 주차장으로 내려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합니다. 오늘 아침 혼란스러웠죠? 조금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새 소유주 측에서 보안을 강화한대요. 우리도 적응해야 할 것 같아요.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혹시 새 소유주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공지로만 봤습니다. 그렇군요. 이상한 게 결정이 너무 빠르게 내려져요. 보통은 이런 인수합병 후에 몇 달은 검토 기간이 있는데. 그런가요? 어쨌든 우리는 업무 계속하면 됩니다. 변동사항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팀장은 떠나고 노인은 메모합니다. 보안 강화, 검문 시행, 결정 속도 이례적. 오전 10시 법무팀에서 연락이 옵니다. 주차 관련 계약서를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노인은 파일을 챙겨 6층으로 올라갑니다. 법무팀 사무실은 더 바빠 보입니다. 서류들이 책상마다 쌓여 있고
사람들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담당자 책상으로 갑니다. 계약서 가져왔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받아 펼칩니다. 꼼꼼히 읽어 내려갑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죠? 노인은 서명란을 가리킵니다. 담당자는 그 부분을 유심히 봅니다. 이 이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담당자는 컴퓨터를 켜고 검색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봅니다. 표정이 굳습니다. 이분이 새 소유주랑 관련 있는 분이네요. 그런가요? 혹시 이분 직접 만나본 적 있으세요? 계약서 작성 당시에 뵀습니다. 언제죠? 3년 전입니다. 담당자는 다시 화면을 봅니다. 뭔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봅니다. 이 계약서 원본 어디 있어요? 관리실 금고에 보관 중입니다. 혹시 복사 가능할까요? 상부에서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가능합니다. 담당자는 복사기로 가서 서류를 복사합니다. 원본을 돌려주며 말합니다. 이거 중요한 자료일 수 있으니까 잘 보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노인은 서류를 받아들고 나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에서 두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새 소유주가 누군지 아는 사람 있대요? 진짜요? 누군데요? 아직 공개 안 됐대요. 근데 빌딩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관여한 사람이래요. 노인은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두 직원도 함께 탑니다. 하지만 노인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비일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힙니다. 관리실로 돌아와 서류를 금고에 넣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봅니다. 주차장 곳곳에 차들이 서 있습니다. 평소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 노인은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합니다. 법무팀 담당자의 표정, 그 질문들, 그리고 계약서를 보는 시선. 뭔가 알아챈 것 같습니다. 오후 1시 시설팀에서 연락이 옵니다. 주차장 CCTV 저장 기록 확인 좀 해주세요. 최근 3개월치요. 무슨 일이세요? 새 소유주 측에서 시설 점검 자료를 요청했대요. 노인은 컴퓨터로 CCTV 저장 기록을 확인합니다. 모든 영상이 정상적으로 저장돼 있습니다. 3개월치 데이터를 USB에 복사하고 시설팀으로 전달하러 갑니다. 시설팀 사무실에 도착하자 담당자가 USB를 받습니다. 빠르시네요. 감사합니다. 필요하시면 더 오래된 자료도 있습니다. 일단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주차장 시설 관련해서 문제 있는 거 없죠? 모두 정상입니다. 정기 점검도 다 마쳤습니다. 다행이네요. 요즘 다들 예민해서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옵니다.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도에서 몇 명과 마주칩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노인을 보고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노인은 인사를 받으며 지나갑니다. 오후 3시 관리팀 직원 한 명이 주차장으로 내려옵니다. 젊은 여성입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새 소유주 관련해서요. 혹시 그쪽 담당자랑 연락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계약서는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법무팀을 통해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자료 정리 중인데 주차 계약 관련 내역이 좀 복잡해서요. 필요하시면 관련 서류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노인은 관리실로 가서 주차 관련 서류들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건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직원은 서류를 들고 올라갑니다. 노인은 혼자 남아 창밖을 봅니다. 주차장은 조용합니다. 저녁 6시 야간 근무자에게
인수인계를 합니다. 오늘 법무팀이랑 시설팀에서 자료 요청이 많았어요. 혹시 또 연락 오면 협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은 조끼를 벗고 가방을 챙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관리팀 직원 2명이 함께 탑니다. 그들은 노인을 보고 조용해집니다. 1층에 내려 각자의 길로 흩어집니다. 밖으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별이 보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빌딩을 돌아봅니다. 불빛들이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9째 날 아침 노인이 출근하자 로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 경비들, 그리고 관리팀 직원들입니다. 무언가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은 그들을 스쳐 지나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관리실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데 경비실에서 급한 전화가 옵니다. 지금 바로 7층 대표실로 올라와 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긴급 회의래요. 빨리 오시래요. 노인은 조끼를 입고 7층으로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납니다. 대표실은 복도 끝에 있습니다. 노인은 그곳으로 걸어갑니다. 대표실 문 앞에 비서가 서 있습니다. 주차 관리 담당자시죠? 들어가시면 됩니다. 노인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큰 회의실입니다. 타원형 테이블에 10명 정도가 앉아 있습니다. 관리팀장, 법무팀 담당자, 시설팀장, 그리고 낯선 사람들 몇 명입니다. 모두 노인을 봅니다. 앉으세요. 관리팀장이 빈 의자를 가리킵니다. 노인은 앉습니다. 테이블 맨 끝에 한 남성이 서류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사람입니다. 주차 관리 담당자분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남성이 서류를 보며 말합니다. 3년 전 주차 관리 계약을 체결하셨죠? 네. 당시 계약 당사자가 누구였습니까? 법무팀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최종 서명은 누가 했습니까? 노인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답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법무팀 담당자가 노인을 봅니다. 계약 당사자가 본인이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관리팀장이 끼어듭니다. 그럼 주차 관리만 담당하신 게 아니라 노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안경 쓴 남성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이 빌딩의 주차장 운영권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남성은 서류를 다시 봅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속삭입니다. 법무팀 담당자가 컴퓨터를 열어 뭔가 검색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봅니다. 표정이 굳습니다. 이 계약서의 법인명이 새 소유주 법인이랑 같네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입니다. 관리팀장이 노인을 봅니다. 혹시 새 소유주랑 관련이 있으신 겁니까? 노인은 천천히 대답합니다.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이 빌딩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이요? 네. 3년 전 투자했습니다. 안경 쓴 남성이 서류를 넘기며 확인합니다. 그럼 이번 소유권 변경도 아셨던 겁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필요한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깁니다. 관리팀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법무팀 담당자는 계속 화면을 봅니다. 시설팀장은 노인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안경 쓴 남성이 다시 말합니다. 그럼 현재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빌딩은 새 투자사가 인수했고 주차장 운영권은 별도 계약으로 분리돼 있으며 그 계약 당사자가 바로 이분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3년간 주차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셨고요? 네. 남성은 서류를 덮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봅니다.
이례적인 상황이네요. 보통은 운영권자가 직접 현장 업무를 하지는 않는데 현장을 알아야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주차 관리를 직접 하신 겁니까? 네. 관리팀장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합니다. 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하지만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역할이 여기까지라는 게 오늘이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회의실이 또 조용해집니다. 법무팀 담당자가 묻습니다. 그럼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새로운 담당자를 배정하시면 됩니다. 인수인계는 준비돼 있습니다. 안경 쓴 남성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계약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일어납니다. 노인도 일어나 문으로 향합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관리팀장이 따라옵니다. 잠깐만요. 노인은 멈춥니다. 팀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까? 때가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대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노인은 고개를 젓습니다. 사람들의 본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직책이 아닌 태도로. 팀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노인은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팀장은 복도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문이 닫힙니다. 비일에 내려 관리실로 갑니다. 책상 위에 인수인계 서류를 꺼내놓습니다. 3년간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차량 출입 기록, 시설 점검 내역, 민원 처리 과정, 그리고 각 사람들의 행동 패턴까지. 오전 10시 새로운 주차 관리자가 도착합니다. 젊은 남성입니다. 노인은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주차구역, CCTV 위치, 비상 절차, 그리고 이용자들의 특성까지. 설명이 2시간 걸립니다. 점심시간, 노인은 마지막 도시락을 먹습니다. 관리실 창밖으로 주차장이 보입니다. 3년간 매일 보던 풍경입니다. 형광등, 주차선, 콘크리트 기둥. 익숙한 모든 것이 오늘로 끝납니다. 오후 2시 인수인계가 완료됩니다. 새 담당자는 서류를 받아듭니다. 정말 자세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노인은 조끼를 벗어 옷걸이에 겁니다. 사물함을 정리하고 가방을 챙깁니다. 관리실을 나서는데 몇몇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아침에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노인을 보고 멈춥니다. 누군가 고개를 숙입니다. 또 다른 이는 말없이 지나갑니다. 노인은 그들을 지나쳐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 경비들이 노인을 봅니다. 오래 근무한 경비 한 명이 다가옵니다. 퇴근하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은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갑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노인은 빌딩 앞 광장에 잠시 섭니다. 뒤돌아보니 건물이 높이 솟아 있습니다. 유리창들이 햇빛을 반사하고 입구에는 사람들이 오갑니다. 3년간 매일 들어가던 곳입니다. 가방을 메고 걷기 시작합니다.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반대 방향입니다. 몇 블록 걸어가자 작은 카페가 나타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창밖을 봅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서두르는 사람, 전화하는 사람, 아이 손을 잡은 사람.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노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문자 메시지입니다. 법무팀 담당자입니다. 계약서 관련 추가 논에 필요합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노인은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또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는 관리팀장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음성 메시지가 남습니다. 노인은 듣지 않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계산을 합니다. 카페를 나와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공원으로 향합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옆 벤치에 노부부가 앉아 있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1시간쯤 지나자 일어납니다. 공원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평소 타던 버스가 아니라 다른 노선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새 정거장을 갑니다. 내려서 걸으니 조용한 주택가가 나타납니다. 한 주택 앞에 멈춥니다. 2층짜리 작은 집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현관에 신발을 벗어두고 거실로 들어갑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옵니다. 소파에 앉아 가방을 엽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약서, 그리고 투자 자료들입니다. 3년 전부터 준비해 온 것들입니다. 노인은 그 서류들을 하나씩 봅니다. 핸드폰이 또 울립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입니다. 받습니다. 여보세요? 주차 관리자분이시죠? 저는 새 소유주 측 담당자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주차장 운영권 관련해서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시간과 장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노인은 서류를 정리합니다. 파일에 넣어 책상 서랍에 보관합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입니다. 차를 우려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저녁이 되자 집 근처 식당으로 갑니다. 작은 한식당입니다. 단골 자리에 앉아 저녁을 주문합니다. 음식이 나오고 천천히 먹습니다. 주인이 다가와 묻습니다. 오늘 일찍 오셨네요? 네, 일이 일찍 끝났습니다. 그동안 바빴죠? 조금요. 이제 좀 쉬셔야죠. 노인은 미소 짓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3년이 지나갔습니다. 주차봉을 들고 차키를 받고 사람들의 무시를 견디던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알게 됐습니다. 누가 존중할 만한 사람인지, 누가 직책만 보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차장에서 조용히 서 있던 그 노인이 사실은 그들의 미래를 쥐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노인은 눈을 감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차봉 없이, 조끼 없이, 하지만 여전히 같은 사람으로.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옵니다. 노인은 잠듭니다. 다음 날 월요일 빌딩 주차장에는 새로운 관리자가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차 키를 건넵니다.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이전 관리자가 어디 갔는지. 7층 대표실에서는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관리팀장이 보고합니다. 주차장 운영권 협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상대 측 요구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협상 여지는 계약서상 권한이 명확합니다. 우리 쪽이 불리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3년 동안 여기서 일한 겁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날 오후 빌딩 1층 로비에 노인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조끼가 아니라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경비들이 그를 알아봅니다. 당황한 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이 먼저 인사합니다.
경비들은 얼떨결에 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일로? 회의가 있어서요. 노인은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7층 버튼을 누릅니다. 문이 닫히고 올라갑니다. 7층에 도착해 대표실로 향합니다. 비서가 그를 안내합니다.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안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있습니다. 관리팀장, 법무팀 담당자, 시설팀장, 그리고 새로운 얼굴들, 새 소유주 측 사람들입니다. 노인은 테이블에 앉습니다. 이번에는 끝자리가 아니라 중앙입니다. 서류를 펼치고 회의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이제 압니다. 앞에 앉은 이 사람이 단순한 주차 관리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3년 동안 그들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평가됐다는 것을. 회의실 방 복도를 지나가던 직원 한 명이 유리문 너머를 봅니다. 그리고 동료에게 속삭입니다. 저 사람, 주차장에 있던 그분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저기 왜 있지? 그들은 잠시 서서 회의실을 봅니다. 하지만 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갸웃하고 지나갑니다. 회의실 안에서 노인은 조용히 말합니다. 주차장 운영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봅니다. 모든 직원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직책이 아니라 사람으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누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관리팀장이 다가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은 멈춥니다. 고개를 돌려봅니다. 무엇이요? 그동안 제대로 대하지 못해서요. 노인은 잠시 그를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배웠으니까요. 뭘 배우셨는데요? 사람을요. 노인은 문을 열고 나갑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뒤에서 팀장이 서 있지만 따라오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1층 버튼을 누릅니다.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정장을 입은 노인. 하지만 표정은 평소와 같습니다. 1층에 도착해 로비를 지나갑니다. 경비들이 다시 인사합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노인은 답합니다. 밖으로 나와 광장을 걷습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노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갑니다. 빌딩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오가고 차들은 여전히 주차되고 일상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압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태도가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노인은 걷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향해.